2021년입니다. 2021년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후끈. 그때 1주택이 있는 분이 추첨 물량으로 서울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오. 몇 번 청약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약이 뭐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5번. 67번 도전해가지고.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 하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야,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 푸르름이 약속된다. 푸르를 청약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전문가를 모셔보고 청약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청약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청약 제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네네. 청약 통장 뭐 이런 거, 청약 통장. 저 때는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 기본. 네. 이거 뭐 그거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아파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자 기본. 가장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리고 점수는 또 왜 이렇게 다양한 거야? 복잡하죠. 네.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결국은 청약제도인데,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청약시장이 또 한번 화끈하게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10억 원 시세 차익 로또, 뭐 10억 원 뭐 이상의 시세 차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레미안 원펜탄스 당첨 결과가 572대 1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 기준에 봤을 때 572대 1이면 상당히 괜찮았다.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뭐 2만 대 1, 20만 대 1, 200만 대 1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야, 눈높이가 이래서 눈높이가 중요한 건데. 아니 572대 1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김인면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좀 첨언을 해주신 게, 야,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어찌 돼가고 있는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72대 1이면 일단 네. 만만해 보입니다. 만만해 보여요. 우리가 뭐 몇만 대 1, 몇십만 대 1,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네. 294만 대 1. 294만 대 1이요? 한 개에 294만 명. 294만 명이면요. 전국에 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고 어.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집어넣었다. 거의 다 했다. 관심 없거나 네.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못 한다. 294만 대 1이면 사실 세 채만 있었어도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거의 전 국민이다. 최고의 그걸 보다가 572대 1 만만한데 네. 572대 1이면 거의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그렇죠. 한 학년에 딱. 네. 전교 1등 만만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전교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했죠. 저도 반에서 1등도 힘들거든요. 그럼요. 반에서 1등도 힘든데 전교 1등? 네. 그래도 만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로또거든요.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나왔는데 전용 네. 84가 네. 23억이 누구지? 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냉장고 한 대 값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주변 시세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에서야 반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10억의 시세 차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20억 정도. 네. 20억 정도의 가치니까 너도나도 들어왔는데 어. 아니 20억의 로또를 두고 포기를 했다? 와. 뭔가 이상하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저기 일단은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는데 저희 한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털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왜 틀어볼까? 국토교통부에서 경쟁률이 높다고 틀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 민원이 빗발을 치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다. 왜 민원이 빗발 치느냐? 저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데 관계가 없잖아요. 네네네.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당첨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음. 박재민 씨가 건물을 샀다? 아파트 네. 당첨됐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나하고? 알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흥분을 하고 민원을 집어넣느냐? 네. 청약 제도의 불공정 문제 이게 그렇군요. 왜 불공정이냐? 네네네. 원펜타스가 네.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입니다. 84점이죠. 84점 만점이 무려 3명이나 나왔습니다. 만점자가요? 예, 만점이 3명에 한 명도 나오기 힘든 만점자가. 커트라인이 69점 한 명 빼면 70점입니다. 상당히 높아. 저는 4인 가족입니다. 네. 참고로 네. 부인 1명, 그 부인 애가 2명일 두- 수는 없죠. 애가 2명. 네. 4인 가족인데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설사 제가 만약에 무주택이어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네. 노력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9점입니다. 그렇죠. 69점 이상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럼 부양 가족을 늘려야 돼요. 네. 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에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15년 지나면 됩니다. 만 네. 30세부터 45세까지 부양 가족은 어떻게? 사실 뭐 어떻게 늘리지? 무작정 늘릴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랍 왕족이다. 네. 가능하죠. 아. 부인을 6명 둡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근데 이제 가점이 계속 올라가죠. 가점은 올라가는데 죽겠죠. 아마 제 명에 못 살 수 있어. 생각만 해도 한 명도 굉장히 힘든데 네. 이제 6명을 그러니까 아랍은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부인인 똑같은 부인이 6명이어서 그렇죠. 똑같이 n분의 6분의 1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한 명도 네. 힘든데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늘려야 되는데 어. 그러면 부인 한 명에 7인 가족이니까 나 네. 빼고 6명 그럼 자녀가 5명이 돼야 돼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5명이다. 청약을 받기 전에 과로사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야, 5명 쉽지 않죠. 네. 차라리 저는 안 하고 네. 당첨 안 되겠습니다. 5명 놓을 바에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어. 부모님을 올렸다. 아, 유일한 방법이 부모님입니다. 그런 정황이 좀 있다. 부모님을 올려도 부양가족 점수에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부모님 네, 올리면 네. 돼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 매덕 되는 아파트를 당첨이 될 정도면 현금이 네.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은 있는 분들이 하지. 그렇죠. 현금 10억 1억도 없는 분이 이걸 청약해서 당첨이 돼도 빌리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기본적으로 현금 10억 정도 있는 분이 자녀 3명, 부모님 어허. 2명을 어허. 모시고 15년을 임대로 전세로 거주한다. 아. 이게 가능할까? 야. 합리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부인의 자녀 2명, 자녀 3명에 그것도 힘든데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15년을 15년을 이거는 그것도 말이 안 자가가 된다. 아닌.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네네네. 이게 3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한 이거는 번쯤 위장 점검을 전입이야. 해주십시오. 위장 전입이야라고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네. 국토부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조사 한번 해봐. 그렇죠. 라고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참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도 뭐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좀 할 수 있죠. 대가족으로 사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지. 혹시 모르니 저희가 한번 그래도 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50명이 포기했습니다. 50명이요? 네. 이 로또를 20억 당첨된- 로또를 당첨된 사람 중에 50명이요? 50명이 포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실제로 돈이 당첨되고 보니까 돈이 못 빌리겠네. 그렇죠. 그 50분이 전부 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을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그 어쨌거나. 중에 상당 부분은 부담을 좀 느꼈을 거다. 와.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아니 부모님 올리고 싶잖아요. 점수 1인당 5점이니까 부모님 2분 올리면 10점이 그냥 생깁니다. 와. 해볼만하지. 네. 해볼만한데 이번에는 너무 사건이 컸다. 아. 이게 다른 아파트 같았으면 민원도 발생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시세 차익에 아까 앞서서 우리가 동탄역 롯데캐슬 네. 293만 대 1 이게 맞물린 거예요. 네. 맞물리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커지게 되고 뭐지? 70점? 뭐 만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공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네, 내가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 문제는 청약 제도에 대해 불공정에 저는 항의 표시다. 이거는 불공정이다.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공정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청약 통장을 결국은 해지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 심지어 청약 통장을 언제 들었냐면 그 한빛은행 때 들었었습니다. 그 언제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우리은행의 전신. 그러니까 IMF 지나고 그때 갔던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막 이런 거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놨던 그런 용돈 시절이 받으면 있었습니다. 다 집어넣고. 한빛은행 모르는 사람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은행이야? 네, 근데 그게 이제 승계가 돼가지고 통장이 살아 있다가 그냥 돈이 그냥 묶여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해지를 해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저처럼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냥 청약 통장을 유지해봤자 의미가 없고 점수에 반영도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뭐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시장으로 뛰어드는
포기하자. 연끌을 하는. 안 된다. 네. 아무리 봐도 아니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네. 무슨 부양 가족이냐. 부양 가족은 사치다. 그 점수가 점수가 안 없으면 나오면 네. 도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추첨 물량 같으면 뺑뺑이라도 돌리면 그렇죠. 운이 좋으면 로또는 네. 추첨이잖아요. 그렇죠. 800만 대 1이라도 추첨이니까 사잖아요. 네. 혹시나 꿈이라도 잘 꾸면 되는데 청약 가점은 꿈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부양가족 점수,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청약 청약 통장을 1년 만에 35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해지했다는 얘기. 35만 명이. 35만 명. 35만 명이면 서울의 구하나의 인구가 그냥 깨버렸어요. 그렇죠. 깨는 이유가 당연하죠.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보유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달콤한 유혹이거든. 음. 돈이 묶여 있으니까 잘 깨서 소고기 사 먹자. 차라리 그냥. 제가 그래서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저도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 후회했어요. 저는 아, 왜요? 깨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 이게 소고기는 먹었는데 이제 돈은 다 써버리고. 그죠. 십몇 년간의 그 기록이 다 없어진 그냥 거니까. 냅둘 걸 추천 물량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해서 다시 또 가입을 하는. 아. 리셋 시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네. 보험도 예전에 집값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나? 종신보험이 집값으로 돈 벌면 되지. 네. 보험을 해지하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좋은 보험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다시 또 가입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공정한 거다. 결국은 좀 이런 불신이 지금 팽배해진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불공정인 문제인데 왜 불공정이냐? 1977년도에 이제 청약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네. 처음에는 심플했지. 그때는 기억나시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납니다. 그게 1970년대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기억나요?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야, 애기 좀 그만 낳아. 맞아요. 세 명 많아, 2명 많아. 아들 그렇죠. 딸 뭐가 중요해? 그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놀려고 막 3명, 5명씩 네. 놓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우선 가점을 뒀냐면 수술. 아기 안 낳는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우선권을 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대가 흐르는데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리셋하고 다시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정하고 또 이슈가 있으면 수정하다 보니 이게 누더기가 그렇죠. 돼버리는데 계속 최근에 쌓이죠. 책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청약 홈에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어. 얼마나 복잡했으면 책 한 권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나 이걸 보고 분노했다니까. 그렇군요. 아니 집 하나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한번 해보려는데 책을 사봐라고? 그것도 돈 주고 공짜도 아니야. 네. 책을 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을 다 읽는 순간 또 개정이 돼서 아마 내용이 뚜렷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왜 9월부터 또 바뀌니까. 또 바뀌어요? 네, 청약 제도가 9월부터 총 납입 금액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 뭐 기존 납입 통장,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을 종합 통장으로 전환 또 해주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데 자 우리 청린이라고 하죠. 청약 초보, 청약 어린이 네. 무슨 소리야? 청약 부금은 뭐고 종합 통장은 뭐고 이때부터 이제 또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게 옛날에는 통장이 3개가 있었어요. 청약 저축 통장, 네. 네. 청약 부금 통장, 네. 청약 예금 통장. 어. 왜 3개냐?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 LH 같은 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청약 부금 예금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민영 아파트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구분이 있는데 그럼 네. 민영 아파트는 왜 부금 예금일까? 우리 적금 넣잖아요. 월 얼마씩. 네. 부금은 적금처럼 매월 넣는 통장이고 예금은 우리 예금 그렇죠. 일시불로. 네. 이걸 또 구분을 했어. 음. 부금, 예금 복잡하죠.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종합 통장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통장은 다 없어지는데 차라리 전환시켜주면 되는데 전환도 안 시켜줘. 아, 그래요? 기존 통장은 그대로 둬요 또. 그대로 써. 네. 그리고 이 신규 통장을 또 만들어요. 공공 민영이 같이 쓸 수 있는 통장. 그러면 통장을
두 개씩 개설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아니죠. 1인당 하나씩만. 아 하나씩만. 하나씩만 되니까 기존 통장을 가진 사람은 기존 통장만. 아. 새 통장을 가진 사람은 새 통장만. 그러면 새 통장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해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리셋되니까 해지를 못하지. 아 아까우니까 못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통장이 지금 4개가 있는 거예요. 청약 통장이 대한민국의 한 나라에서. 예금, 적금, 부금에다가 통합 통장. 그러면 통장만 있으면 괜찮은데 당첨되는 방법이 틀려요. 아왜 또? 앞서서 우리가 짜증나죠? 말만 들어도 짜증나지. 네. 저도 짜증나. 청약 가점제 얘기했잖아요. 네. 청약 가점. 앞서서 제가 9월부터 납입 총액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올린다고 했어요. 네. 그건 무슨 소리지? 아까 가점은 또 뭐야? 어. 청약 가점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점수는 민영 아파트. 네. 민영 아파트의 우선권을 정할 때는 점수랍니다. 가점 점수. 네. 네. LH가 짓는 공공 아파트 있잖아요. 네. 공공 아파트는 가점으로 하지 않아요. 가점이 상관이 없었군요. 상관없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 납입 금액으로.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좋았다. 그러면 자 능력 되는 사람이 나 10억 원이 있는데 통장에 한 번에 다 넣어버려야겠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3기 신도시 같은 뉴욕 같은 거 그냥 당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연예인들 돈 잘 벌면 나는 20억 넣어버릴 거야. 그럴 수 있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정부가 그걸 생각 안 했을까? 아.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예. 데드라인을 딱 긋습니다. 커트라인은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만 인정해줘. 그래서 10만 원이 된 거구나. 그래서 1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10만 원을 가지고 자 작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동작구 수방사. 그럼요. 동작구 수방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네. 수도방위 사령부. 그럼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절이야? 서울에 동작구에 절이 있었어? 네. 수방사. 거기 네. 사육신 공원에 있거든요. 네. 사육신을 모시는 절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군부대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렇죠. 커트라인이 얼마가 나왔냐면 2,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55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만 인정해 주잖아요. 10만 원씩 2,550만 원을 만들려면 255개월. 그러면 21년 3개월을 그렇죠. 네. 10만 원을 꾸준히 넣은 사람이 당첨이 돼요. 아. 저는 그분들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21년 동안 인내의 세월을 지나서 당첨이 됐는데 상을 줘야지. 제가 계속 넣었으면 계속 넣고 또 무주택해야 돼. 그러네요. 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 도를 닦아야지. 수방사 가서 이제 도를 닦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공정하잖아. 네. 왜? 10만 원씩 내가 넣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청약 가점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뭐 자녀를 많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또 복잡해요. 그러면 자 정부가 9월부터 25만 원 올립니다. 명분은 왜 25만 원 올릴까요? 야 동작구 수방사 21년 3개월 걸렸잖아. 25만 원 넣으면 7년 8년이면 돼. 좋잖아.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은 2,550만 원 예를 들어 그거는 그대로 두되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25만 원을 올린다는 거죠. 2,550만 원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커트라인이 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많이 안 몰리면 네. 1,200이 될 수도 있는데 네. 25만 원씩 넣으면 기간이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으니 어쨌든 납입할 수 있는 거를 20만 원에서 아니죠.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 여기서 늘린다. 잠깐 드는 생각이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합리적인 의심이 또 살짝 들어요. 네. 이거 뭐지? 그렇군요. 근데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맞습니다. 오. 왜 맞냐면 청약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잖아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네. 그 돈으로 임대 아파트도 짓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구제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기금으로 쓰이는군요. 근데 기금이 줄어들어요. 요즘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임대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전세 사기도 좀 보상도 해줘야 되고 네네. 기금이 줄어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해지 수도 늘어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기금이 줄어드네. 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군요. 위기니까 야 그러면 25만 원 올리자. 돈 좀 더 내라고 해. 그래서 25만 원이 됐습니다. 야 2.5배. 2.5배. 그럼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져요. 또 자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10만 원? 그래 10만 원. 그래 없는 돈 치고 10만 원 그냥 한 달에 그냥 맥주 한 잔 안 마시면 되니까 10만 원 내. 25만 원은 2.5배가 갑자기 늘어나요. 야 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또 가족이 있잖아요. 부인도 있고 애도 있다. 우리 자녀들 또 통장 많이 가입을 해주거든요.
우리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3인 가족이면 75만 원인데, 야 이거 계속 넣어야 돼? 또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5만 원 넣으셔라. 왜냐하면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그래도 그냥 몰라 10만 원씩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나는 25만 원씩 계속 넣어요. 10년 동안. 2,500만 원이 되는데 내 친구는 그냥 내버려 뒀어. 10만 원씩 넣으면 1,200만 원, 2,500만 원. 내가 유리하죠. 네. 많이 넣을수록 당첨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저는 능력 되시는 분들은 25만 원씩 넣는 게 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에 불입해야 되는 납입해야 되는 돈이 2.5배 는다. 이게 사실 25만 원이 되면 12개월 는다고 치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300만 원 정도면 누군가의 월급일 수도 있는 그렇죠. 정도의 금액일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지만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월급을 통해서 내 인생이 또 달라지는 달라질 수 있죠. 집을 내가 가장 이게 저렴한 값에 얻을 수도 있는. 당장 내 집 마련하려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로또 같은 게 나와요. MB 정부 때 반값 아파트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세곡 내곡동에 반값 아파트 나왔죠. 맞아요.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냐면 공공 아파트잖아요. LH가 지었으니까 네. 반값 아파트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반값 하고 싶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느냐?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 걸어놓은 분들. 그리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본인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청약 통장 혹시 저한테 뭐 돈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줄 건 없는 것 같고 정년을 못 받을 것 같고 혹시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거 없나요? 모르겠다. 통장 여기인데 네가 찾아봐라. 있어. 자동이체 걸어놨어. 와. 그래서 당첨되신 분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청약 기존에는 청약 저축 통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공공은 청약 저축 월 10만 원씩. 네. 청약 저축 통장이 왜 좋으냐면요. 지금 또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 자, 청약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자녀한테 또 부인한테 줄 수 있잖아요. 주는 경우가 지금 종합 통장 같은 경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 사망하면은 통장이 이전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 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방법이네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청약 저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면 명의이전이 됩니다. 당신이 세대주 해. 아들아, 네가 세대주 할래? 그럼 청약 통장은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세대주를 제 아들로 당첨되기 전에 통장을 넘겨요. 그러니까 넘기고. 내가 20년을 통장을 가졌는데 네. 알짜배기 통장이잖아요. 네. 아들아, 딸아, 너한테 줄 건 없고 이거는 내가 세대주 변경해서 주겠다. 그래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 증여세나 이런 청약 것도 저축 명의 이전하는데 뭐 굳이 증여세까지는 제가 국세청이 알면은 조사를 할까? 근데 일단 통장을 명의 이전하는 거니까. 통장을 명의 이전한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청약 저축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청약 저축 가지신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가셔라. 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네요. 청약 저축 통장은 무조건 저축 통장은.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해지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해지해서 소고기 사 먹으면 네. 그때만 배부르고요. 사실 이게 지금 금액이 뭐 한 1, 2억, 5억, 6억 이런 아니야. 통장은 아닐 일반적으로 테니. 그렇잖아요.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죠. 정도니까 해지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돈이 없어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분명히 해지를 해서 이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없어져. 뭐 어느 날 보면 와이프 가방에 하나 늘어났다. 또 아니면 남편 차가 뭐 바뀌었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왠지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 왜 해지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후회가 되죠. 네, 순간 저희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지나가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니들이 그때 먹은 소고기가 바로 그거였다. 그거였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소고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청약 제도 결국은 뭐 통장이 있으면 해지하지 마라. 네. 그리고 사실 이 청약 제도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 마지막으로 이 청약 제도 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이 청약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잖아요. 특별 네. 공급은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렇죠. 신혼부부. 출산 네. 특별한 분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네. 자, 그거는 오케이. 혜택을 줘야 되겠죠. 사회 배려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민영이 나눠지잖아요. 공공주택은 납입 총액 네. 월 10만 원, 9월부터 25만 원씩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들 민영은 청약 가점인데 저는 성실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납입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죠. 네. 그럼 50%.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민영주택, 공공주택이 우리 청약자 입장에서 왜 구분이 돼야 될까요? 그게 LH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으나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주택인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민영과 공공 구분이 돼야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합치자. 50% 물량, 일반 공급의 50% 물량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월 10만 원, 9월부터 25만 원씩 납입한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납입 총액이 큰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추천 물량으로 뺑뺑이 돌리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불만이 없잖아. 나 오랫동안 납입 안 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냥 네. 50% 물량으로 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플하지 않을까. 네. 체감권 만들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누가 보더라도 나 신혼부부야. 그러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해서 거기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나 신혼부부 아닌데 특별 공급 아니야. 그러면 50% 물량 납입 총액으로 나머지 50은 추천 물량으로 네. 공정하게 간다면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아까 청약 통장 해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전략을 좀 짜보자고요. 네. 진짜 해지하는 게 맞아? 그거를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다. 일단 무주택이야. 무주택자라면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 네. 당장 당첨이 안 돼도 사실은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데 원래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청약, 분양을 받는 거죠. 네. 매매, 집을 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계약서 쓰고 사는 방법. 세 번째는 경매, 낙찰 받는 방법.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고민되죠. 네. 사실은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아, 그래요. 왜 스스로 방법을 나는 청약만 할 거야? 아, 그렇죠. 왜? 청약 기회가 원펜타스 같은 게 나오면 하고 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전교 1등을 어떻게 하냐고. 네.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꾸준하게 납입을 해. 아니, 청약을 해요. 네.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금매가 나와. 내가 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주인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렴하게 팔 때도 있고 네.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럼 금매를 사도 돼요. 꼭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네. 좋은 기회가 오면 산다. 근데 경매도 공부하고 꾸준히 알아보다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이 너무 딱 괜찮죠. 나왔어. 네. 그러면 그것도 꾸준하게 맞아요. 입찰을 하자. 근데 경매를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경매는 무조건 저렴해야지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또 입찰을 해. 아, 그건 아니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막 5억 했어. 네. 5억 했어. 되겠냐고. 그러면 현장에 나와 있는 금매물보다 살짝 저렴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네. 동원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청약만 하지 말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카드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들은 해지하지 말자. 해지하는 순간 소고기 사 먹고 끝난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가지고 가자. 지금 당첨이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로또가 될 수도 있다. 동작구 수방사 21년 3개월을 기다린 사람이 네. 5억 로또 아유. 당첨이 됐으니까 그 정도면 그런 분들한테는 박수를 네, 쳐주고. 박수 드려야죠. 자, 이제 고민되는 게 1주택자예요. 네. 나 집 하나 있는데 가점제 무주택 점수도 안 나와. 공공 분양은 무주택자들만 되거든요. 그렇죠. 공공 분양도 막혀. 민영주택 가점도 안 나와. 안 나오죠. 해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할까요? 보면 네. 1주택자는 민영주택에 가점제와 추천 물량이 지금 섞여 있어요. 뭐 가점이 60%, 추첨이 40% 있는 네. 구역들도 있고 이제 구역에 따라 다른데 추천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뺑뺑이. 네. 뺑뺑이는 1주택자도 됩니다. 추천 물량들은 가능하구나. 로또. 그러면 원펜타스 네. 서울에 사는 1주택자도 추천 물량에는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첨 확률은 낮죠. 낮지만 꾸준히 청약하면 실제로 제 주변에 2021년입니다. 2021년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후끈 굉장히 뜨거울 때 꺾이기 직전이었죠. 꺾이기 직전이니까 네. 얼마나 뜨거워. 네. 그때 1주택이 있는 분이 추천 물량으로 서울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오. 몇 번 청약했을 것 같습니까? 몇 번 도전? 그래도 청약이 뭐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5번? 67번 도전해가지고 5번은 무슨 와 아니 이 정도면 21년과 버금가는 네. 인고의 시간 아닐까요? 67번 하늘이 감동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야. 분은 하늘이 선물 준다니까. 와, 운이 좋으면 65번이 될 수도 있어. 67번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한 거는 통장을 해지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야, 그래서 그렇군요. 1주택자는 추천 물량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굳이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해. 나는 네. 소고기 안 사 먹으면 안 돼. 네. 꼭 그 돈을 깨서 소고기 사 먹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네. 그게 아닌 분들은 1주택자들은 가지고 가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 돈 필요 없으면 내버려 두고 네. 그 돈 해지하고 해지하면 이자도 줘요. 또 이자도 붙습니다. 네, 네.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더라고. 이자가 그래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가지고 사실 소고기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청약 안 되니까. 근데 네. 그럴 수는 있죠. 2주택인데 내가 단기간에 몇 년 안에 팔 계획이야. 네. 팔고 무주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무주택으로 다시 전환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면 가지고 가도 되지만 나는 2주택이 집 2주택인데 한 채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어. 네. 못 팔잖아요. 네. 한 채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어. 어떻게 팔어? 못 팔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상 필요 없다. 어. 그러면 각자 알아서 그렇군요. 해지를 해서 소고기를 사드시든 네. 차를 사시든 알아서 알아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이제 50채 정도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매물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마 예비 당첨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예비 당첨으로 안 풀리면 또 그게 줍줍으로 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 줍줍? 그게 만약에 한 3년 후에 줍줍이 나오면 지금 3년 후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 294만 대 1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 침을 스르 삼키는 이 모습이 마치 고기를 바라보는 네네. 네. 고기를 바라보는 네. 생선을 바라보는 고양이 같은 왠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3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줍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올지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